정치관계법 말씀드리고 조금 이런 조사를 어떻게 더 이제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관계법 관련해서 오동식 교수님께서 어쨌든 방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 정당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일종의 그런 박정희 정권 또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제 그 불법적인 입법기구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든지 국가보위입법회의 이제 이런 불법기구에서 만들어진 정당법의 독소조항들이 오 교수님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1962년에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정당법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들어간 조항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독소조항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중당적 금지조항입니다. 이중당적 금지라는 건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 정당법에서 좀 예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냥 이중당적을 금지한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건 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조항을 어겨야지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중당적 금지 조항이 이걸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단체는 2개 이상 가입해도 되는데 왜 정당은 2개 이상 가입하면 안 되느냐? 왜냐면 둘 다 결사체인데 정당도 결국에는 자발적인 결사체인데 자발적인 결사체에 내가 2군데 가입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건 사실은 초유의 조항이죠. 근데 이 조항이 이제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정당법에 남아 있고 사실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많은 나라에서 보이는 그 선거연합 여러 정당들이 선거 때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 후보를 내는 것을 가로막는 조항이 되기도 합니다. 연합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정치가 생동감 있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게 항상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죠. 새로 창당을 독자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통합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선거 때 연합을 하고 또 정당들 간에 연합해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둘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처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한 압박감을 또 가지게 만드는 그런 또 주권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정당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중당적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중당적인 문제가 되면 이것도 선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의 대잔재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든 이런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당법이 5개 이상 시도해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지 이제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만든 정당법에 처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당원 숫자는 이제 좀 제한이 안 되셨고 그때는 5개 이상 5개 이상 시도에 법정 지구당 수가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전체 지역수에 이런 어떤 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당법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원 숫자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5개 이상 시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실은 미국, 호주나 이런 데는 정당법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도 정당법이 없습니다. 정당 알아서 만드는 거고 자발적인 정치 교사체니까 만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는 게 사실은 그 나라들의 입장이고 독일은 정당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당이 몇 개 이상 돼야 된다, 당원 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만든 정당법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당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정당이라는 것 자체를 자유롭게 만들지도 못하게 만들고 가입하기도 마음대로 가입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당법인데 그 정당법의 기본 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이중당적 금지라든지 정당 창당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지역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에서 지역 정당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이 정당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이상 시도해서 1000명 이상 당원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보위법회의에서 1980년에 또 정당법을 개혁을 했는데요. 그때 들어간 조항이 뭐냐면은 이제 정당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조직은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그 당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건 역시 어기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풀뿌리 옥천당이라고 이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옥천 지역에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지역 정당을 해보자. 외국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풀뿌리 옥천 당이라는 이름 썼는데 그 당이라는 이름 썼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정당법 조항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 예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포에서 비슷한 시도를 하는데 마포에서는 어떻게 했냐, 마포 파티라고 했어요. 마포 파티. 그거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마포 파티라고 했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당 유사 금지 조항. 그리고 그때 또 들어간 그 1980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만든 정당법 개혁안 중에 하나가 2% 이상,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득표를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이 만들어졌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이 나왔는데, 근데 국회에서 여전히 이것도 법을 안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2%안 되면 정당을 사실상 해산하는 건데 등록 취소라는 게 그게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렸습니다. 이건 역시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 1980년 이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1980년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만든 조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여전히 어떤 이런 5.16 그리고 유신, 5.18 그러니까 이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이제 군사 쿠데타 세력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관련된 이 정당법이 여전히 그런 군사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독소 조항들에 여전히 이제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선거법 관련해서 오동석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32페이지에 보면 그 오동석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전국구라는 거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도입되고 또 전두환 정권 시절에 도입되어 있던 이제 전국구 지금은 이름이 비례대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지금의 비례대표는 사실은 이 잔재라고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에서 비례대표는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국구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구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가령 독일 같은 나라는 비례대표가 지역구에서도 출마한 사람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이 없어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간에. 근데 박정희 정권에서 이 전국구라는 걸 도입할 때는 이유는 뭐냐? 지역구에서 떨어진 자기 측근들을 지역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전하게 당선시켜가지고 국회의원으로 써먹으려고 사실은 전국구라는 걸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구는 지역구에서 출마 안 하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이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례대표라는 제도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제도죠.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대체로 다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그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대부분 받으면 그러면 지역구 당선자 말고 이제 지역구에서 낙선한 사람도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이제 건전한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 따로 비례대표는 결국에는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네, 파일 커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파일이 커서 안 들어가요. 유튜브에 올려야 네, 하는 것이고 물론 진보적인 정당들은 이제 당원투표를 선정하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진보적인 정당만 그런 것이고 사실은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옛날 전국구 옛날에는 그냥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납득한 사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정당 지도부가 납득한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전국구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이 비례대표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드는 비례대표는 뭐 지역에서 출마도 안 사람이 그냥 낙점받아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를 할 때 굉장히 큰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전국구 개념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의미의 비례대표로 바꾸는 것도 저는 지금 군사독재의 유산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독일이나 뭐 덴마크, 스웨덴이나 여러 나라들은 다 지역에서 출마한 사람이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 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하던 허대만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경북 포항에서만 6번 나와서 6번 떨어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비례대표 제도가 있었으면 전국구 개념이 아니라 그랬다면 아마
비례대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오동석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뭐 기타권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정당 기호를 이렇게 거대 정당 중심으로 1번, 2번, 3번 주는 이런 제도들도 사실은 다 이 국가적인 최고회의라든지 이런 비상공무회의에서 도입된 제도들입니다. 이런 제도들도 좀 다시 논의해가지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군사 독재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정말 큰 숙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비 조사를 하느라고 굉장히 오덕수 교수님 굉장히 많은 고생하시고 제가 봐도 너무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게 진짜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작업. 우리의 이 어두운 과거 청산해야 될 과거를 이렇게 개인의 작업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오동석 교수님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좀 국회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틀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결의안에 서명하신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126명이시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이게 결의안이 일단 통과되는 게 뭐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래도 조사나 검증 이런 게 가능하니까 지금 126명인데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모두가 다 같이 이 문제에 좀 공감하시는 모든 단체나 개인들이 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좀 국회 장벽을 좀 넘어서 가지고 진짜 이렇게 오 교수님이 예비조사 하신 걸 바탕으로 좀 본격적인 조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발표 토론